자기 집을 찾아온 이복 동생이 부인을 강간하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 그녀를 절에 강제로 보내어 여성이 되게 하기도 하는 등 폐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을사사화 주범 윤원형 편입니다. 1503년 연산군대에 태어나서 1565년 11월 18일 명종 때까지 62세를 살았다. 윤원형은 경기도 파주군에서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5째 아들로 태어났다. 명문가인 파평윤씨 가문이다. 위로 형 윤원계, 윤월량, 윤원필, 윤원로가 있고 누나가 2명 있었는데 둘째 누나가 문정왕후였다. 12세인 1515년 중종의 정비 장정왕후가 인종을 낳고 산후후유증으로 6일 만에 죽는다. 14세인 1517년 같은 파평윤씨이며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이 윤원형의 누나 문정왕후를 지지하여 그저가 16세의 나이로 왕비에 간택된다. 25세인 1528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30세인 1533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이 되었다. 31세인 1544년 딸만 연달아 3명 출산했던 누나 문정왕후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한다. 34세인 1537년 인종의 사돈인 김한로에 의해 파직, 유배되었다가 이에 김한로가 문정왕후를 폐하려 했다는 제목으로 사사되자 윤원형은 유배에서 풀려나왔다. 그 뒤 수찬, 교리, 지평, 은교 등을 역임하였다. 39세인 1542년 정실 부인인 김씨를 내치고 기생 출신이던 정난정을 정실로 맞이한다. 이후 정난정과의 사이에 사남 이녀를 둔다. 정실 부인인 김씨는 윤원형과 정난정에게 학대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선 김씨를 며칠 굶긴 다음에 독이 든 음식을 항상 잘 차려주어 독살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후 김씨의 친정 모친이 이 일로 윤원형을 고발하게 된다. 40세인 1543년 세자를 폐위하고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 이환을 세자에 책봉하려는 모의를 진행하면서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과 공정년이 갈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윤임 일파를 대윤, 윤원형 일파를 소윤이라 하여 외척 간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41세인 1544년 11월 중종이 병으로 죽고 장정왕후 소생 태자가 인종으로 즉위하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정권을 장악하게 된 대윤의 송인수의 탄핵으로 삭직되었다. 윤원형은 일찍이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인종이 즉위하자 은밀히 불공을 들여 임금의 수명이 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한다. 42세인 1545년 7월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죽고 11세의 어린 나이로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윤원형은 예조 참의에 복직되었다. 윤원형은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정적인 윤임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인종이 죽으면 질병이 있는 경원대군 대신 희빈홍씨의 소생인 중종의 8째 아들 봉성군이나 계림군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누명을 쓴 윤임은 유배령을 받고 경남 남해로 유배가던 중 8월 30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사형을 받고 생을 마감한다. 그의 아들 삼형제도 모두 사형당하였다. 윤원형은 이때 윤임과 같은 외척 세력, 봉성군, 계림군 등과 같은 종친 세력, 그리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살인파 역시 윤임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체포, 투옥, 사형에 처한다. 자신에게 영모의 누명이 돌아오자 두려웠던 계림군은 도망치던 중 붙잡혀서 살해되었다. 윤원형은 이 공로로 보익공신 3등이 되고 이어 그해 9월 위사공신 2등관에 녹훈된 뒤 항성북 의윤 서원군이 되고 그해 12월 호조 참판이 되었다. 2년 뒤인 1547년 9월 경기도 과천의 양지역에서 위로는 여주, 아래에는 간신히 이가 있어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에 된 익명의 벽서가 발견된다. 윤원형, 이기 등은 이전의 처벌이 미흡하여 화근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지난날 윤원형을 탄핵한 바 있는 송인수, 윤인 집안과 혼인관계에 있는 이약수를 사사하고 이연적, 백인걸 등 살인계 20여 명을 유배 보냈다. 중종의 아들인 봉성군도 영모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사사되었으며 그 밖에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이 많았다. 윤원형은 친형인 윤원로와 권력을 다투다가 형을 유배 보낸 뒤 사사시켜버렸다. 이 일로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은 그의 정적이 되었다. 을사사화의 여파는 이후 6년에 걸쳐 계속되었고 윤임 등을 차장하였다는 등의 갖가지 제명으로 유배되거나 죽은 자의 수가 100여 명에 달하였다. 48세인 1551년 우의정 겸 이조판서에 제소되었다. 당시 윤원형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몰라 사형될 사람도 뇌물을 받고 무죄 석방하는 한편 노비 전토들을 막대하게 점령하고 사치 생활을 끝없이 누렸다.
당시 모든 관료의 임명과 진급 등이 그의 손을 거쳐갔으며 그 덕에 뇌물이 넘쳐 흘러 뇌물을 가득 실은 배가 한양으로 정기적 운행을 할 정도였다. 윤원영은 뇌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뇌물로 받은 쌀이 너무 많아 썩어버릴 지경이어서 노크릇으로 바꿔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사대문 안에 윤원영의 기와집이 15군데나 있었고 그가 남의 노예와 땅을 빼앗은 것은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때 뇌물은 주로 정난정이 받아 챙겼고 남의 것을 빼앗는 역할을 또 주로 정난정이 맡았다. 또한 바다를 메워 땅을 눕히는 간척 사업을 진행해 그 땅들을 자신의 사유지로 사용했고 국유지도 사유지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57세인 1560년 부원군으로 진봉되어 서원 부원군이 되었다. 60세인 1563년 영의정에 올랐다. 62세인 1565년 4월 문정왕후가 죽자 윤원영을 기양 보내라는 사헌부 상한은 홍문관의 탄핵이 빗발쳐 8월 명종은 윤원영을 영의정에서 내쫓았으나 대신들의 탄핵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9월 윤원영의 본부인 김씨 모친 강씨는 정난정이 김씨를 독살했다며 의금부에 고발하였다. 윤원영은 삭탈 관직된 후 고향에 내려가 있으라는 명을 받고 정난정과 함께 황해도 강모면에 응가하였다. 이후 점차 사대부의 공격이 심해지자 11월 13일 정난정은 남의 손에 죽느니 자기 손에 죽겠다고 독을 먹고 자결하였고 윤원영은 시험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다 닷새 후에 정난정 뒤를 따라 자결하면서 탄핵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향년 62세였다. 율곡 이인은 자신의 져서 석담 일기에서 금부도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잘못 듣고 사형당하기 전에 미리 정난정과 함께 약을 먹고 자결했다고 한다. 그가 죽은 후 명종실록의 사관은 이전 시대의 권력형 간신 중에서 윤원영만큼 제약이 하늘까지 닿은 자는 없었다고 하였고 뇌물이 문에 가득해 국고보다 더 많았다는 논평을 달았다. 또한 윤원영은 첩역에서 낳은 자식들을 모두 사대부가에 혼인시켰으며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 첩의 자식도 벼슬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타 흉악한 죄들은 머리털을 뽑아 헤아린다 해도 다 셀 수가 없다고 적고 있다. 윤원영의 누나인 문정왕후의 권력을 등에 업고 20년간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사이코패스적인 행동도 많이 하였다. 윤원영은 첩의 자식인 두리손이란 아들을 자신을 화나겠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리는가 하면 자기 집을 찾아온 이복 동생의 부인을 강간하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 그녀를 절에 강제로 보내어 여성이 되게 하기도 하는 등 폐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본처 김씨를 독살한 후처 정난정은 사후 살인파에 의해 악녀의 대명사로 이끌어졌고 윤원영의 노비들도 대낮에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인간 쓰레기 짓을 해댔다. 윤원영이 몰락하자 이 노비들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거나 관아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곤장을 맞으며 인강부를 당한다. 윤원영은 장경왕후의 오빠로 구촌 숙부인 윤임을 모함하여 죽이고 다시 사촌 윤춘년을 시켜서 자신의 친형 윤월로를 죽였다. 또한 애첩 정난정을 끌어들여 정경부인 자리에 올리고 조왕시처 김씨를 독살하여 이후 집권한 살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는데 1907년 또 다른 간신 이완용에 의해 복권된다. 윤원영의 묘는 경기도 파주군 교화면 당아리에 본부인 김씨와 합장되어 있고 뒤편에 정난정의 묘가 있다. 지금까지 윤원영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